만물이 기나긴 겨울에 깊고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 다투어 푸른 생명력을 뿜어내는 참으로 눈부시고 경이로운 5월입니다. 가만히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시면 엊그제까지만 해도 앙상하고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마다 어느새 여리고 눈부신 새잎들이 돋아나 있고 부드럽고 따사로운 봄바람이 온 세상을 다정하게 어루만지는 생명과 희망의 계절입니다. 이토록 찬란하고 맑은 양의 기운이 온 천지에 가득한 5월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집안 가장 깊숙한 곳에서는 이 귀한 대자연의 생명력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오히려 나의 소중한 운과 복을 속절없이 갉아먹고 있는 무서운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는 저토록 꽃이 피고 새가 우는데 유독 내 몸은 천근만근 무겁기만 하고 병원에 가도 뚜렷한 병명도 없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기운이 줄줄 새어나가는 듯한 끔찍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 까닭모를 고통과 질병 그리고 꽉 막혀버린 금전운의 원인을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서성였던 집안의 심장부, 주방의 기운에서 찾아보아야만 합니다. 예로부터 집안의 주방은 단순히 밥을 짓는 공간을 넘어 불과 물이라는 대자연의 가장 강력한 두 에너지가 공존하며 집안의 재물을 생성하고 가족 식구들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생명의 절대적인 재단이요 심장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토록 숭고하고 중요한 주방의 구석구석에 여러분이 무심코 방치해둔 어떤 물건들이 밤낮 없이 지독한 흉흉의 도끼를 뿜어내며 평생 주방을 지켜온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러분의 맑은 생기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평생을 기운 빠진 무더기 한벌로 지내시면서도 마음의 부질없는 집착을 단호히 끊어내라 가르치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밖으로 끄달리는 마음을 거두고 내 안을 텅 비워내는 방아차게 숭고한 진리를 그토록 눈물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식구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발을 구르며 서 있는 그 주방이라는 공간에 겹겹이 쌓아둔 쓸데없는 미련과 욕심의 덩어리들이 결국 내 영혼의 맑은 눈을 가리고 내 가족을 살려야 할 생명의 공간을 도리어 내 말년의 복과 건강을 처참하게 해치는 흉기로 돌변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화두를 오늘 던지고자 합니다. 오늘 당장 주방의 그 흉물들을 치워내지 않으신다면 밖에서 아무리 맑은 대운이 찾아와도 결코 여러분의 삶 안으로는 스며들 수 없습니다. 가족을 살리려다 도리어 내가 죽어가는 이 기막힌 주방 풍수의 비밀을 이제부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스며들도록 들여다보려 합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여러분이 주방에서 보내오신 그 기나긴 세월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길고도 고달픈 세월을 단 하루도 당신 자신을 위해 온전히 쉬어보지 못한 채 오직 식구들의 입에 들어갈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뼈가 으스러지도록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한겨울에 매서운 새벽바람이 얇은 주방창 틈으로 스며들어 올 때 남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그 고요하고 캄캄한 시간에 홀로 일어나 쩍쩍 갈라지고 마디마디 굵어진 거친 손을 차디찬 얼음물에 묵묵히 담가 식구들이 먹을 뽀얀 쌀을 씻어 앉히셨던 그 눈물겨운 시간들을 이 세상 그 누가 다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정성껏 조려낸 맛있는 반찬들은 모두 남편의 밥그릇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자식들의 숟가락 위로 아낌없이 얹어주시고, 정작 어머니 본인은 식구들이 남기고 일어난 그 빈 식탁 한 구석에서 혹은 좁은 싱크대 앞에 처량하게 선체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를 물에 훌 말아 대충 삼키며 허기진 배를 채우셨던 그 서글프고도 먹먹한 일상이 바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명절이면 며칠 밤낮을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끊어질 듯 아파오는 굽은 허리를 주먹으로 툭툭 쳐가며 산더미 같은 전을 붙이고 또 붙여냈던 그 희생의 세월. 그렇게 내 청춘과 건강을 갖아 가족이라는 이름의 재단 위에 고스란히 바쳤건만 문득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도대체 이 초라하고 늙어버린 여자는 누구인가 싶어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셨을 것입니다. 가슴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평생을 이렇게 뼈가 부서져라 밥을 지어 먹이고 희생했는데 왜 지금 내 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하나 없이 쑤시고 아픈 것인가? 왜 그렇게 아끼고 덜 먹으며 모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보이며 경제적인 쪼들림은 끝이 나지 않는가 하는 참담한 한탄과 서러움이 화라산처럼 폭발할 때가 쓰라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스스로를 향해 던지시던 그 원망과 나는 복이 없는 년이라는 가슴 아픈 자책을 제발 거두어 주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온몸을 짓누르는 그 병마와 경제적인 고통은 결코 당신의 타고난 팔자가 사납거나 남들보다 복이 턱없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방이라는 그 좁고 습한 공간에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이고 고여있던 탁하고 매서운 흉내의 기운을 오직 내 가족을 지켜내겠다는 그 거룩하고도 위대한 모성의 하나로 어머니 당신께서 그 낡은 몸뚱이 하나로 온전히 막아내며 버텨오신 거룩한 훈장이자 뼈아픈 상처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가족을 살려내셨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맑은 기운이 이 주방의 탁한 찌꺼기들에 의해 너무 깊이 병들어 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 병든 기운의 정체를 찾아내어 밖으로 걷어내기만 하신다면 당신의 피눈물 나던 희생은 비로소 눈부신 말년의 복으로 보답받게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생을 헌신해온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집안의 금전을 꽉 막아버린 주방에 숨어있는 그 무서운 불운의 원인과 흉물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 찬장과 싱크대 서랍을 가만히 열어 꼼꼼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가장 먼저 무정하게 끄집어내어 버려야 할 첫 번째 흉물은 바로 모서리가 깨지거나 이가 나간 그릇, 그리고 겉으로 시퍼런 칼날을 번뜩이며 드러내놓고 있는 날카로운 조리도구들입니다. 예로부터 풍수학에서 밥그릇과 국그릇은 단순한 식기가 아니라 그 집안에 담기는 식목, 즉 하늘이 내려주는 재물운과 가족들의 건강을 온전히 담아내는 신성한 그릇이자 생명의 복단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아깝다는 이유로 혹은 예전에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 때문에 모서리가 이가 나가고 바닥에 쩍하고 금이 간 그릇들을 버리지 못하고 찬장 구석에 겹겹이 쌓아두거나 심지어 그 깨진 그릇에 밥을 담아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금이 가고 이가 나간 그릇은 이미 풍수적으로 생명력을 다해 죽어버린 사물이며 쪼개진 틈 사이로 집안의 재물운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의 건강에 치명적인 금이 가고 있음을 상징하는 대단히 불길한 흉조입니다. 언젠가 쓰겠지 하며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그 지독한 미련의 찌꺼기들이 결국 내 몸의 관절을 닳게 하고 오장육부를 병들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싱크대 상판 위나 식탁 주변에 아무런 덮개나 가림막도 없이 날카로운 칼날과 끝이 뾰족한 가위들을 덩그러니 무방비로 꺼내놓고 생활하고 계시는 댁이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 삼시세끼 요리를 해야 하니 눈에 보이고 손에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편하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밖으로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칼과 가위의 뾰족한 기운은 주방에 조용히 흐르는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을 수시로 예리하게 베어버리고 갈갈이 찢어놓는 살기 그 자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날카로운 형상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주방에 오래 머무는 주부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마음을 가시처럼 예민하게 찌릅니다. 평소 같으면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가족의 가벼운 농담이나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순간적으로 가시가 잔뜩 돋친 날 선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내게 되고 아주 사소하게 엇갈린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큰 목소리가 오가는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잦은 불화의 이면에는 바로 이 주방의 살기를 뿜어내며 숨어있는 칼날의 기운이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갈라치고 나의 몸을 아프게 하는 이 흉한 물건들을 더 이상 미련이라는 이름으로 곁에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것은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고 나의 건강을 무너뜨리던 이 거대한 불운의 사슬을 끊어내는 방법이 결코 어렵거나 돈이 드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당을 불러 구슬할 필요도 없고 비싼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당장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굳게 마음먹고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막혀있던 운명은 거짓말처럼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낮 혹은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면 가장 먼저 주방으로 걸어가 창문을 활짝 열어줘 주십시오. 겨우내 고여있던 탁하고 무거운 음식 냄새와 슬픈 한숨의 찌꺼기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고 5월의 그 눈부시고 싱그러운 햇살과 생명력 넘치는 맑은 바람이 주방 구석구석을 씻어내도록 바람의 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하나 펼쳐들고 찬장문을 여십시오.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이가 나갔거나 실금이 간 그릇, 유행이 지나 10년 넘게 한 번도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앉은 짝 이른 그릇들을 단 한치의 망설임과 미련도 없이 봉투에 쓸어 담아내다 버리십시오. 그릇을 버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쓰리고 아깝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그것은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자리 잡은 몹쓸 병마의 씨앗을 도려내는 것이며 내 가족의 앞길을 막고 있던 가난의 족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참으로 통쾌하고 위대한 결단입니다. 깨진 그릇들을 모두 밖으로 내다 버리셨다면 이제 싱크대 위에서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고 있던 칼과 가위들을 거두어드릴 차례입니다. 날카로운 조리도구들은 물기를 깨끗하게 닦아낸 뒤 반드시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싱크대 하부의 안쪽 수납장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튼튼한 칼꽂이 안에 단정하고 안전하게 숨겨서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흉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는 이 간단한 물리적인 행동 하나만으로도 주방을 감돌던 예민하고 날선 기운은 눈 녹듯 부드러워지고 가족들 사이에는 다시금 둥글고 원만한 사랑의 대화가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일련의 비움과 감춤의 과정은 주부의 단순한 살림 정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평생 내 몸을 치고 들어와 나를 아프게 하던 불운의 찌꺼기들을 무참히 도려내고 그동안 잡동사니에 꽉 막혀 들어오지 못하던 찬란한 재물운의 통로를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뚫어내는 참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치유와 개운의 의식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며 정성을 다해 낭독하듯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토록 작아 보이는 주방의 변화가 실제로 한 가정에 무너져가던 삶을 얼마나 극적이고 기적처럼 눈부시게 부활시켰는지 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명희 씨라는 분의 뭉클한 실제 사연을 통해 여러분께 의심 없는 깊은 확신과 대리만족의 통쾌함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술을 감동낀 명희 씨는 평생을 헌신적으로 내조해 온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으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하면서 하루아침에 캄캄한 절벽 아래로 내몰리는 참담한 경제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뚝 끊겼는데 아직 취업하지 못한 자식들의 뒷바라지와 다달이 나가는 공과금 대출 이자에 쫓기다 보니 그녀의 가슴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눌린 분노 속에서 매일같이 좁은 주방에 서서 밥을 짓다 보니 언제부턴가 밥을 한 숟가락만 삼켜도 명치 끝이 꽉 막히는 심한 위장병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게 되었고 무릎과 손목의 관절염은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그녀의 육체를 잔인하게 괴롭혔습니다. 마음의 지옥이니 매사에 예민해져 집에 있는 남편과 사사건건 날 선 목소리로 부딪히며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집안은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답답했던 봄날 명희 씨는 문득 눈물을 닦으며 무심코 바라본 자신의 주방 풍경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이리저리 뒹구는 식칼과 가위들이 제멋대로 널브러져 시퍼런 날을 세우고 있었고 찬장에는 시집올 때 해온 아깝다며 쓰지도 않고 쌓아둔 금간 그릇들이 산더미였으며 냉장고 구석에는 언제 샀는지 유통기한이 수년이나 지난 시커먼 양념통들이 악취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이 썩어가는 주방과 똑같았구나. 내 욕심과 원망이 내 몸을 병들게 하고 내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구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깨달음을 얻은 명희 씨는 그날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깝다며 모아둔 짝 잃고 깨진 그릇들을 모조리 커다란 마대에 쓸어 담아 동사무소에 내다 버렸고 썩어가는 양념통과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들을 냉장고에서 미련 없이 끄집어내어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진 식칼들을 깨끗이 닦아 보이지 않는 서랍 깊숙한 곳에 단정히 감추었습니다.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삭신을 쑤셨지만 주방을 완벽하게 텅 비워낸 그날 밤 명희 씨는 실로 오랜만에 꽉 막혔던 명치가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끼며 수면제 없이도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적은 거짓말처럼 주방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방을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사라지자 지독했던 소화불량과 위장병이 씻은 듯이 가라앉아 밥맛이 돌기 시작했고 날이 서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니 남편과의 가시돋친 대화도 자연스럽게 온기를 되찾으며 싸움이 멈췄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긍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어머니가 정성껏 지어주는 맑은 밥을 먹은 자식들은 신기하게도
연이어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격경사를 맞이했고 꼬일 대로 꼬여 피 말리게 하던 집안의 금전 문제들도 묶인 매듭이 스르르 풀리듯 하나둘씩 술술 해결되며 놀라운 평안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고 칼날을 숨긴 그 단호했던 비움의 용기 하나가 병들어가던 명희 씨의 육체를 기적처럼 치유하고 벼랑 끝에 섰던 가정을 굳건하게 다시 일으켜 세운 눈부신 재물운의 마중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방의 시퍼런 칼을 숨기고 깨지고 금간 그릇들을 미련 없이 밖으로 치워내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주방에 조금 더 깊고 복잡한 풍수적 문제로 넓혀 예리하게 짚어보아야 할 때입니다. 주방은 근본적으로 불을 사용하여 음식을 익히는 가스레인지와 물을 사용하여 음식을 씻고 보관하는 싱크대와 냉장고가 아주 좁은 공간 안에 함께 마주하고 있는 참으로 역동적이고도 위험한 공간입니다. 풍수학의 관점에서 가스레인지가 뿜어내는 강력한 불에 기운하은 집안을 일으키는 역동적인 재물과 왕성한 에너지를 상징하고 싱크대와 냉장고가 품고 있는 물의 기운수는 맑은 지혜와 가족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물과 불이라는 서로 절대 섞일 수 없는 상극의 기운이 한 공간 안에서 아무런 완충지대 없이 너무 바짝 붙어 있거나 흉하게 마주보고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이른바 수화상극의 배치라 부르는데 물이 불을 꺼트리듯 건강운이 재물운을 치고 불이 물을 증발시키듯 재물운이 건강운을 말려 죽이는 참으로 흉흉한 파동이 온 주방을 휩쓸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댁 주방이 가스레인지와 개수대가 너무 딱 붙어 있어 물이 튀는 구조이거나 불을 다루는 화구 바로 맞은편에 거대한 냉장고가 마주보고 서 있다면 가족들이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와도 모이지 않고 밑빠진 독처럼 줄줄 새어나가며 이유 없이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병치레를 하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극의 충돌을 막기 위해 가스레인지와 싱크대 사이의 좁은 공간에 물과 불을 조화롭게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잎이 둥글고 푸른 작은 녹색 식물 화분을 하나 살포시 놓아두거나 나무의 기운을 품은 작은 나무 도마를 세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목나무의 기운이 물을 빨아들여 불을 지피는 상생의 다리 역할을 하여 주방의 살기를 참으로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또한 집안 재물의 거대한 창고이자 금고 역할을 하는 냉장고의 속사정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시장에서 받아온 정체불명의 시커먼 검은 비닐봉지들이 여기저기 처박혀 무덤처럼 쌓여있지는 않으신지요? 내용물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가려진 검은 봉지들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응집시키며 재물운의 흐름을 꽉 막아버리는 최악의 방해물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검은 봉지 안에서 시들고 썩어 물들어져가는 식자재들이 뿜어내는 악취와 탁한 기운입니다. 재물을 보관해야 할 신성한 금고 속에서 음식이 썩어가고 있다는 것은 곧 여러분 집안의 말년 재물운이 바닥부터 시꺼멓게 썩어 물들어지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는 참혹한 증거와도 같습니다. 당장 내일 냉장고 문을 활짝 열고 그 흉물스러운 검은 비닐봉지들을 모조리 꺼내어 속을 확인하십시오. 상하고 시든 것들은 지체 없이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시고 남은 신선한 식자재들은 안이 투명하게 들여다 보이는 깨끗한 유리용기나 밀폐용기에 정갈하게 옮겨 담아 보관하셔야만 합니다. 맑고 투명하게 정돈된 냉장고는 재물의 기운을 환하게 밝히고 썩은 음식물을 치워낸 그 깨끗한 빈자리에는
결코 마르지 않는 풍요로운 금전과 가족들의 무병장수라는 참으로 눈부신 말년의 복이 차곡차곡 아주 든든하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등줄기에 구슬땀을 흘려가며 주방 냉장고 안에 썩고 시든 음식들을 미련 없이 내다버리고 모서리가 깨지고 이가 나간 그릇들을 과감히 깨부수어 치우는 이 치열한 행위들은 단순히 주방을 시각적으로 깨끗하게 꾸미거나 얄팍하고 미신적인 요행을 바라기 위한 가벼운 몸부림이 결코 아닙니다. 한평생을 거친 산속에서 기운 빠진 누더기 한 벌로 지내시면서도 세상 그 누구보다 맑고 거대한 명운을 보여주셨던 성철 스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빌려보자면 내 몸을 먹여 살리고 가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주방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뼈를 깎듯 정화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 가장 어둡고 습한 곳에 거머리처럼 들러붙어 있는 본래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도려내기 위한 참으로 거룩하고 맹렬한 마음 닦기 수련의 위대한 실천인 것입니다. 썩어서 먹지도 못할 음식을 꽉 움켜쥐고 버리지 못하는 그 지독한 집착은 이미 다 지나가 버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상처와 영광의 목을 메고 묶여있는 우리 마음속의 무서운 어리석음, 즉 치의 형상입니다. 비싸고 좋은 그릇은 찬장 깊숙한 곳에 겹겹이 모셔둔 채 정작 자신과 식구들은 이빨이 나가고 그물간 초라한 그릇에 밥을 먹게 만드는 그 모순된 행동은 쓰고 베풀 줄 모르고 그저 손에 움켜쥐고만 있으려는 끝없고 부질없는 탐욕, 즉 탐의 민낯입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 평생을 뼈 빠지게 희생하고도 좋은 소리 한번 듣지 못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억울함과 화병은 주방의 시퍼런 칼날처럼 날카롭게 서 있는 분노, 즉 진의 모습으로 튀어나옵니다. 눈앞에 보이고 코끝을 찌르는 주방의 더러운 찌꺼기들과 흉물들을 커다란 쓰레기 봉투에 쳐놓고 밖으로 내다버릴 때 우리는 단단히 결심해야 합니다. 이 썩은 음식들과 함께 내 청춘을 가다먹은 세월에 대한 야속한 미련을 내다버리고 이 깨진 그릇들과 함께 더 많은 것을 채우려 허덕이던 내 서글픈 욕심을 깨부수어 버리며 뾰족한 칼날을 서랍 속에 감추며 한평생 나를 서운하게 했던 남편과 무심한 자식들을 향한 그 지독하고 핏발선 억울한 원망마저도 맑은 자비심으로 씻어내어 덮어두어야만 합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내어 공간이 참으로 맑고 투명하게 텅 비워졌을 때 그렇게 마련된 아늑하고 깨끗한 빈자리에 비로소 대우주가 우리를 어여삐 여겨 내려주는 티 없이 맑고 평온한 지혜의 기운이 소리 없이 스며들어 굳건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마음의 독인 산독을 걷어낸 그 맑디맑은 주방에서 지어낸 밥이야말로 가족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온갖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켜내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불사약이자 보약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낡은 사물들을 과감히 비워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깊고 투명한 맑음을 얻어내는 이 기막히고도 오묘한 진리를 여러분이 매일 서 계시는 그 작은 주방 안에서 깊이 체득하시어 텅 빈 공간의 진정한 말년의 평안과 눈부신 건강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아름다운 5월 부드럽고 맑은 봄바람이 여러분이 머무시는 주방의 얇은 창틈을 넘어 살포시 불어들어오고 있습니다. 한평생 새벽이슬을 맞으며 일어나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뜨거운 불 앞에서 구슬타 땀을 흘리며 가족이라는 이름의 생명을 온몸으로 지켜내신 세상의 모든 어머니 그리고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거룩하고 눈겨운
헌신과 형언할 수 없는 노고에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담아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뼈저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이제는 가족을 향했던 그 크고 숭고한 사랑의 시선을 거두어 조금은 서글프고 낡아버린 당신 자신을 향해 온전히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흉한 것을 치워내고 맑게 비워낸 여러분의 그 깨끗하고 정갈한 주방에서 앞으로는 눈물 젖은 한숨 대신 따뜻하고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뭉게뭉게 피어나 잃어버렸던 여러분의 입맛을 돋우고 남은 말년의 고귀한 삶을 참으로 환하고 행복하게 채워주시기를 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눈물 없이는 넘을 수 없었던 참으로 억울하고 고달픈 세월이셨을 것입니다. 평생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지만 체면 때문에 혹은 남은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꾹 눌러 삼켜야만 했던 그 깊고 서러운 원망과 낡은 상처들이 혹시라도 아직 남아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부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을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끌어안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 아래에 조그맣게 마련된 댓글 창을 여러분의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활짝 열어 비워내는 참으로 넓고 다정한 마당이라 생각하시고 가슴을 치며 억울했던 일들, 피부치에게조차 섭섭했던 그 쓰라린 마음들을 소리 없는 활자로 한 줄, 두 줄 속 시원히 적어 훌훌 내려놓고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진실하고 눈물겨운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아픈 이야기들을 제가 곁에서 조용히 귀 기울여 듣고 여러분의 구분 등을 다독이며 그 아픔이 눈 녹듯 치유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힘을 다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러운 것을 비워낸 빈자리에는 반드시 맑고 귀한 대운이 채워지는 것이 흔들림 없는 대자연의 섭리입니다. 미련과 원망을 모두 치워낸 여러분의 주방 그리고 여러분의 텅 빈 마음속에 매일 아침 찬란하게 떠오르는 5월의 맑은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눈부시게 가득 쏟아져 내리기를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말년 여정이 오직 건강하게 뛰는 맑은 맥박과 평안한 미소로만 가득하시기를 깊이 축복하며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하고 다정하게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험하고 팍팍한 세상에서 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 머물며 삶의 평안을 다독이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편안한 목소리로 남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밥상 위에 가장 맑은 복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참으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오간이었습니다.